네, 간밤에 나온 글로벌 이슈들 콕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가 주목받았을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오늘 나온 6가지 키워드고요. 여기서 살펴볼 오늘의 이슈들은요. 네, 바이든 그리고 금리 인상 이 2가지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방식이 작년 아프가니스탄 미국 철수 때와 상당히 다른 모습입니다. 선제적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를 제기하고 동맹과도 긴밀히 협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20년간 끌어온 아프간전을 끝내겠다며 작년 8월 미군을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하지만 철군이 끝나기도 전에 반군 탈레반이 수도까지 장악하는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고요. 과거 치욕스러운 베트남전 철수의 전철을 반복했다는 거센 비난에 휩싸였습니다. 테러로 아프간인은 물론 미군까지 사망하는 참사가 빚어졌죠. 따라서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침공 의사가 없다는 러시아의 주장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언제라도 침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반박 중인 것입니다. 러시아로부터 미국의 히스테리가 극에 달했다는 비난을 받고 심지어 우크라이나에서도 미국이 지나치게 긴장을 조성한다는 볼멘 소리까지 들을 정도죠. 외신에 따르면 탈레반의 빠른 진격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결과라는 시각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작년 8월이죠. 당시 탈레반이 빨라도 그해 연말에나 수도로 진격하리라 예상했지만 철군이 채 완료되지 못한 시점에 수도가 함락해버렸습니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에는 일찌감치 우크라이나 안에 있는 미국인에게도 대피하라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하루에도 수차례씩 바이든 대통령과 토니 국무장관 등 파트너 국가와 접촉하고 또 조율하는 것도 달라진 모습입니다. 아프간 철수 때는 미국이 동맹과 정보를 제대로 공유하지 않은 것은 물론 독단적으로 철수를 결정한 뒤 동맹에 통보하는 시기라는 비판이 제기됐었죠. 이처럼 바이든 행정부의 태도는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병합 때 시행착오를 거울로 삼은 해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기사로 만나보겠습니다.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은 전 세계 금융시장의 지표금리 역할을 하죠. 이게 다시 2%대를 돌파했습니다.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가 CNBC와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미국 경제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시장을 다시 인플레이션 우려 흐름으로 되돌려놨습니다. 앞서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10일이죠. 미국의 CPI 발표 뒤 2%대를 넘은 뒤 우크라이나의 또 러시아 침공 우려로 2%대 밑으로 떨어진 바 있는데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러시아 침공설 그리고 이후 미국이 동맹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 시기를 16일로 특정하면서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인 국채로 몰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긴장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긴축 기조는 지속될 것이라는 블러드 총재의 발언이 국채 수익률 하락세에 다시 또 제동을 걸었습니다. 블러드는 지금 연준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인플레이션이라고 못 박았는데요. 그는 특히 초기에 강한 긴축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3월 FOMC에서 0.5%포인트 인상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블러드 발언은 채권 시장도 흔들었습니다. 일부에서는 단기 국채 수익률 상승세가 가팔라 조만간 단기 국채 수익률이 장기를 뛰어넘는 이른바 수익률 곡선 역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높아지는 수익률 역전은 경기 침체 전조로 해석되는데요. 경기 침체로 인해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장기적으로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 장단기 금리 역전을 부르고 있습니다. 네, 잠든 사이 나온 따끈한 외신 보셨고요. 키워드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증권사 모닝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보시죠. 먼저 하나금융투자 보겠습니다. 솔리드에 대해서 이젠 확신을 가지고 매수에 나설 때라고 언급했는데요. 리포트로 보시죠. 이젠 장비주를 믿을 때도 됐다라고 하면서 솔리드에 대한 투자 의견은 매수 제시하고요. 목표 주가는 15,000원을 유지했습니다. 추천 사유는 먼저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별 매출 동향과 개발비 이슈 등을 감안했을 때 2022년엔 작년보다 한 단계 높은 이익 달성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폭이 미미해서 가격 메리트가 높습니다. 국내 5G 장비주 실적 개선에 대한 믿음이 낮은 현 시점이 매수 적기라는 판단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NH투자증권 리포트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 늘어난 먹거리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모멘텀들이 있을지 보시죠. 먼저 목표 주가를 42,000원에서 45,000원으로 상향했는데요. 그 이유로는 먼저 정부가 해병대 공격 헬기와 또 해군 기뢰 제거 헬기를 국산화하기로 결정했죠. 이 제품 포트폴리오가 강화되었고요. 추가적인 성장 기회를 확보했습니다. 두 번째로 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한국형 무장 헬기 사업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근접했고요. 이 새롭게 또 개발해야 할 제품도 추가로 유입한 상황 속에서 올해 수주 실적은 4.2조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해외 정부를 대상으로 전투기 수출도 협상도 마무리 단계에 근접하는 등 이 방산 사업으로만 또 충분한 수주 물량 확보가 가능한 회사입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하나금융투자 리포트 보겠습니다. 한세실업에 대해서 긍정 리포트를 적었는데요. 함께 열어보시죠. 먼저 전방산업의 호조로 지속적인 수주 확대가 가능합니다. 전방산업인 미국 소매 판매와 재고가 양호하게 증가하면서 한세실업의 오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대형 글로벌 OEM 업체로서 갖춘 높은 협상력은 실적 가시성을 담보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다만 판매 단가가 대비 급격하게 상승한 원면 가격은 원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또 미국 인플레이션 상승과 소비 심리 위축 가능성은 또 실적 불확실성 요인이기도 합니다. 현재 밸류에이션 매력은 존재하나 실적 추이를 확인하면서 점진적으로 매수할 것을 권합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 제시했고요. 목표 주가는 33,000원으로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미리 알아보는 신규 리포트 제시해드렸고요. 모멘텀 부각되는 세 가지 회사였습니다. 네, 수급 탑5 시간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매도세를 이겨내지는 못했습니다. 2,700선까지 주저앉았고요.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높아진 데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고조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는데요. 수급별 자세한 상황도 체크해 보시죠. 외국인들은 SK바이오사이언스를 347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4위는 카카오뱅크 있고요. 3위는 크래프톤입니다. 2위에는 LG에너지솔루션 순위를 메웠고요. 1위는 SK하이닉스가 3거래일 연속 차지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주가가 약세를 띄었죠. MSCI 지수 특례 편입으로 리밸런싱이 이뤄지는 가운데 선제적으로 유입됐던 매수 수요가 다시 또 지수 편입 직전 빠져나가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을 꾸준히 사들인 기관이 팔자로 돌아섰습니다. 편입 이슈가 끝나면 낙폭이 과도했던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또 한번 모아질 것으로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위의 크래프톤은 5거래일 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작년 4분기 어닝 쇼크에 주가가 주춤했었죠. 그런데 어제는 외국인 매수세가 몰리며 올랐는데요. 최근 주가가 공모가의 절반 수준까지 내려오면서 가격적인 매력이 높아졌고요. 그러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수익 주식을 대거 사들였습니다. 실제로 현재 JP모건 그리고 메릴린치가 매수 상위 창구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5위 SK바이오사이언스는 유엔 산하기구죠. PAHO로부터 약 374억 원 규모의 수도 백신 잠정 수주를 사전 통지받았습니다. 이 국제기구는 유니세프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큰 백신 수요처인데요. 중남미 국가들을 대표해서 대규모의 백신 수급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PAHO의 입찰 수주에 성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수주 물량에 따라서 자체 개발한 수두 백신을 중남미 지역에 공급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도 열어보겠습니다. 네, 동진세미캠이 5위입니다. 4위는 펄어비스 있습니다. 3위에는 현대바이오고요. 2위에는 위메이드 담겼습니다. 그리고 LNF가 1위에 올랐습니다. 먼저 3위의 현대바이오는 눈에 띄는 오름세를 보였죠. 전날 13% 상승 마감했는데요. 현대바이오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가 오미크론 증식을 무려 99% 이상 억제한다는 소식에 상승 그래프를 그렸던 겁니다. 네, 이번에는 기관으로 넘어가서 순매수한 코스피 탑5 보시겠습니다. 네, 포스코가 5위입니다. 4위는 페노션 자리했습니다. 3위는 카카오가 기관의 매수세 받았고요. 2위는 SK하이닉스 그리고 1위는 삼성전자가 담겼네요.
네, 국내 증시가 변동성 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대형주를 향한 순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일본과 미국의 낸드 공장 중단 소식에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때 아닌 호재를 누릴 수 있다는 전망이 맞물리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장밋빛 전망이 잇따릅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4거래일 만에 주가가 하락 전환했지만 SK하이닉스는 4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고요. 특히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이달 들어 단 하루를 제외하고는 연일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 탑5 보겠습니다. 아프리카 TV가 5위입니다. 4위는 SM 있습니다. 3위는 위메이드가 담겼고요.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과 함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매수세 받으면서 2위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2위의 스튜디오 드래곤은 올해 최대 라인업을 바탕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 32편의 라인업을 공개할 예정인데 이 가운데 7편이 글로벌 OTT 오리지널로 다양한 플랫폼 활용이 예상되고요. 수익성 역시 유의미한 상승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5위 아프리카 TV에 대해 증권가에서는 광고 매출 성장으로 여전히 예년 이상의 견조한 실적이 예상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또 NFT와 메타버스 사업에 뛰어든 점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점입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흐름 체크해 보셨습니다. 네, MBN골드 매니저들의 종목 짚어드리는 골드웨더 베스트 시간입니다. 개장 전 참고하실 8가지 종목들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창호 매니저는 불확실성한 큰 시장 속에서 금 관련주에 주목하자면서 광산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엘컴텍 소개했고요. 종가는 1,505원이고요. 목표가는 1,750원입니다. 네, 김준호 매니저는 2차 정비 장비주 안에서도 또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코인테크를 보고 있고요. 이미 큰 규모의 수주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실적 성장성이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코인테크는 종가 26,700원이고요. 목표가는 3만 원 터치하길 기대하겠습니다. 한균수 매니저는 국내적인 대표 조선주죠. 현대미포조선 보고 있고요. 수주 잔고가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현재 오히려 가격 메리트가 있어서 매수 시점으로 의견 남겼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은 종가 76,600원, 목표가는 95,000원입니다. 최현덕 매니저는 반도체 장비 기업입니다. 원익 IPS 소개했고요.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투자 확대에 따른 최대 수혜주로 묶여 있습니다. 원익 IPS는 종가 35,850원, 목표가는 45,000원 제시했습니다. 이번에 정석일 매니저도 보겠습니다. 러시아의 지정학적 리스크의 수혜주로도 묶이는데요. 세계 곡물 가격 상승에 주목하자면서 비료 제조 기업입니다. 경농 소개했고요. 종가는 12,200원, 목표가는 14,000원 제시했습니다. 황대현 매니저는 하이비전 시스템을 보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였던 LG 이노텍 중심에서 고객사 다변화에 성공을 했고요. 앞으로 실적 성장에도 또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은 종가 19,450원, 목표가는 22,500원입니다. 네, 고강현 매니저는 알루미늄 세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알루코 뽑았습니다. 알루미늄 가격 폭등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부품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주로 묶여있는 기업인데요. 알루코는 종가 4,100원, 목표가는 4,600원입니다. 네, 신광선 매니저는 철강 제품 가격 상승의 수혜주를 준비했습니다. 현대제철이고요. 종가는 39,950원, 목표가는 48,000원 터치하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8가지 회사들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골드웨더 베스트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히든카드의 박지원입니다. 그리고 숨은 종목 쏙쏙 찾아주는 박준남 매니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에 제가 댓글을 보니까 이 증시가 요새 하도 녹다 보니까 이제 해수면 탐사도 끝났고 어디까지 또 탐사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댓글을 봤거든요. 매니저님 그래도 시련은 또 극복할 수 있을 만큼 온다고 하잖아요. 네. 다행히 상승 반전에 저희가 성공을 해서 우주 탐사까지는 가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또 그 안에서 저희는 수익 난 종목들이 있거든요. 네. 앞서서 포스코엠텍을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 저희 장중에 6% 수익 났죠? 네, 포스코엠텍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
시장은 어디서 사는지는 또 박준남 매니저가 꼭 잘 꼽아주시죠. 네. 저희 그리고 어제 대성에너지를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네. 방송 보고 매수하신 분들은 많이 걱정이 하실 것 같습니다. 많이 빠졌어요. 네. 그래서 오늘 한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여쭤보도록 네. 할게요. 사실 이건 수익으로 해서 제가 리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오늘까지 어제 제가 이제 가지고 나왔는데 어제 아침부터 이제 개불이 7% 더. 네, 지금 요즘같이 어려운 시장에서 저희는 또 종목으로 보답을 해드려야겠죠.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카드부터 저희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요즘 시장 변동성이 심하니까 좀 자산주의이기도 하고 실적도 꽤 잘 나왔는데 제가 오늘 좀 수익 날 종목으로 한 주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게임 쪽하고 NFT. 대체 불가 코인 쪽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저는 이 두 개의 키워드를 보니까 P2E가 생각나네요. 돈 버는 게임. 네, 맞습니다. 요즘 뭐 게임하면 코인 주고 코인도 또 이제 가격이 변동성이 상당히 크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게임 정말 게임하면 저도 이제 게임을 너무나 많이 해요. 코로나 때 진짜 중학생 지금 게임 때문에 온 세상이 전 세계가 지금 막 애들 청소년들 하루에 게임 5시간씩 7시간씩 정말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남의 이야기 아니라고 들을 겁니다. 게임을 너무 합니다, 진짜. 근데 게임을 좀 좋은 쪽으로 네. 메타버스나 또 이제 교육자, 에듀케이션 쪽으로 좀 진해 나가면 좋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빛이 있으면 더 그림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여튼간 게임 업계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을 게임과 토큰을 결합을 해서 이 산업을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좀 성장을 시키려고 하는 큰 주사위가 던져졌기 때문에 거스를 수는 없는 거죠. 요즘 또 게임 그리고 NFT 오늘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 안에서 매수세 받으면서 반등할 수 있는 오늘의 유망 종목 꼽아주실까요? 네, 빌딩을 한 2개 정도 신사옥하고 본사 쪽에 2개 가지고 이번에 실적이 4분기 쪽은 안 나왔는데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메타버스 관련해서 게임 관련해서 다 시세를 냈는데 왜 이 종목은 아직 시세를 안 냈는지 좀 의아하기도 합니다. 종목은요 바로 오로라입니다. 아기상으로 유명한 종목으로도 알고 있는데 네. 오로라 또 P2E까지 진출한다면 더욱더 네. 기대가 됩니다. 오늘 투자 포인트 만나러 가보시겠고요. 오로라 현재가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로라 현재 3.45% 상승하고 있습니다. 1,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투자 포인트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NFT 분야까지도 이제는 도전장을 내민 오로라입니다. 그럼 중단기적으로 또 봐도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격 전략 짚어볼게요. 네, 목표가 13,500원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9,000원이니까요. 뭐 자산 가치만 해도 빌딩만 2개 해도 한 뭐 6, 7,000원 충분히 될 거예요. 그렇게 편안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 13,500원까지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공개해봤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히든카드 열어볼까요? 네, 요즘 뭐 리오프닝 뭐 되게 많이 많죠. 하는데 리오프닝 주 한번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늘 일상 회복 기대감에 또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최근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요. 그 안에서 또 카지노를 가져오셨다면 마카오 규제 반사 수혜까지 더해지면서 더 기대가 되네요. 네, 지금 중국하고 동남아 쪽은 규제가 되게 심하거든요. 네. 이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좀 수혜주를 국내 카지노주들이 수혜주를 좀 받을 수 있고 지금 보니까 미국 정부가 지금 오미크론 확산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이걸 새벽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오미크론이 극도로 확산되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팬데믹 이후로 최고점을 찍으면 이제 오미크론 다음에는 더 없다. 그래서 이제 리오프닝 주들이 서서히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작년부터 좀 움직임이 있었죠. 그래서 네. 마지막에 좀 카지노주가 좀 움직임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카지노 하면 안에서 롯데관광개발, 강원랜드 등 다양하게 떠오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기업일지 저희 종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천국이란 뜻이죠. 푸디함은요, 파라다이스입니다. 네, 파라다이스 요즘 꽤 최근에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요. 파라다이스 어떤 투자 포인트들이 있을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확인해 볼 텐데요. 현재 0.9%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16,800원 선에서 거래되는데요. 투자 포인트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파라다이스 목표가와 손절가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라다이스는 2만 원이고요. 선저가는 15,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라다이스 목표가 2만 원이고요. 손절가 15,000원입니다. 파라다이스 이름처럼 저희 천국으로 데려가 주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